자, 얘들아 반갑고, 이제 선생님이랑 9월달 평가원, 오늘 볼 거는 9월달 평가원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가원 보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평가원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었는지를 볼게요. 자, 이제 평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또 신유형이 나왔죠. 그래서 밑줄 친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 신유형, 그래서 밑줄 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거를 6월달 평가원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얘는 원래는 사실은 되게 많이 쓰이는 문제인데 수능에만 안 나오던 거고 수능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근데 9월달에도 또 나왔습니다. 21번 문제에 또 나왔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나왔다는 건 수능에도 이 문제는 나올 거예요. 수능에도 이런 신유형은 나오게 될 거고, 이 신유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응하는 훈련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유형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EBS를 좀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느꼈을 거예요. EBS가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연계가 됐다라는 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라고 느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EBS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EBS를 조금 더 깊게 외우기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력으로 어떤 점수를 맞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맘때쯤이 됐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EBS라는 걸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잘 가려면 2등급이 내가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될 때예요. 80점 이상까지는 여러분 EBS 없이 가는 겁니다. 80점 이상은 실력으로 받을 상태를 만들어야 우리가 공부한 EBS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EBS는 여러분 절대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끝까지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보시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한번 단어랑 구문을 마지막까지 정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파이널 강의에서 하는 문제풀이법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만 보시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영어 때문에 고생할 일은 결코 없을 거니까, 이번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다는 것만 잊지 말고 좀 저랑 같이 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들만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 것들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짜 문제로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평가원 해설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18, 19번은 안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평가원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바로 뭐냐면, 대입파악 유형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입파악 유형이.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20번, 23번 이런 문제들이 있죠. 전부 다 그냥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냥 대충 읽어도 맞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특징이 바로 뭐냐면 20번부터 23번까지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즉, 주제를 묻는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지문이 굉장히 어렵다든지, 내용을 조금만 이해를 덜 하면 잘못된 답으로 간다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20번 문제부터 푸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장하는 바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입파악 문제죠. 여러분 이 대입파악 유형은 제가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핵심 소재. 핵심 소재. 대입파악에는 무조건 핵심 소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글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소재는 반드시 정답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입파악 유형을 읽어요. 다 완벽히 읽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문장을 잡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럼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읽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전 연습할 때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막 이거를 읽고 안 읽고 이런 걸 따질 때 여러분 연습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실전에서는 나한테 안 읽히는 문장은 무시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나한테 안 읽히는 문장을 어설프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읽히는 걸 과감하게 버리고 해석되는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해석되는 걸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적고 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오랜만이에요. 이어지는 문장은 같은 내용이다. 요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단 역접이나 대조가 있으면
반대다라고 적어주세요. 이어지는 문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단 역접이나 대조의 형태가 있으면 반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문장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시고요. 되는 문장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읽어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연습을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필요한 거는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멈추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멈춘 다음에 그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나머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시면 되고,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주제문이 되는 표현들 반드시 암기해서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표현이라고 돼 있네 라는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 주제문이 되는 표현들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꼭 그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암기를 반드시 쳐야 돼요. 암기를.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딱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 거기 같이 한번 가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은요, hectic, 굉장히 바쁘대요. 자, 그럼 이거는 삶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우리의 날들은 채워져 있대요. 너무나도 많은 have to들로요. 여러분 얘는 좀 의역으로 간다면 have to 해야만 한다죠. 명사가 됐죠. 해야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예요. 왜 그래서냐면 so that이죠. so that, 그래서 뭐뭐 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중요할까? 여기가 중요할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쪽이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느낀대요. 즉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해야만 하는 것들로 차지해 있어서요. 우리는 느끼는 거죠. 뭘 느끼냐면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채워져 있어서 원하는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느낀대요. 자, 더욱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소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아요. 어떤 능력을 주지 않냐면 바로 리셋 버튼을 누를, 그리고 릴렉스할 능력을 주지 않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living little to no time for ourselves or for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us라고 되어 있죠. 거의 어떤 시간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 것은요, 야기시킬 수가 있대요. 중요하겠죠. 관리되지 않은 스트레스, 그래야 짜증, 피로, 그리고 분노 같은 것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Building in regular time. 자, U time이라는 거를 형성하는 것은요. 그런데 중요하겠죠. 여러분 but이나 however가 들어간 문장은 제가 뭐라 그랬죠? but이나 however가 들어간 문장은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이것은 제공할 수 있대요. 수많은 이점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돕는 거죠. 자, 삶을 조금 더 달콤하고요, 더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U-time이라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하대요. 자, 근데 불행히도요, 많은 개인들은 노력하는 거죠. 목표에 닿기 위해서. 바로 무능력 때문입니다. 어떤 무능력이냐면 우선할 수 없는 하는 그들의 욕구를요. 자, 또 나오네요. 그런데 언론 타임 중요하겠죠. 홀로 있는 시간은 강요합니다. 당신이 take a break. 자, 휴식을 취하라고요. 모든 책임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필요로부터 회피하라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 당신이 헌신할 수 있도록입니다. 시간을요, 바로 앞으로 움직이는, 당신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시간을 헌신할 수 있도록,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당신의 개인적인 꿈을 탐구할 수 있도록 이라고 돼 있죠. 이런 언론 타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필자가 말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현지를 가실 때는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들어가야겠다라고 잡아두고 가셔야 돼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언론 타임이에요. 이 홀로 있는 시간, 마지막 however가 들어간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 타임이 들어가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혼자 있는 시간. 자, 1번 자기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서요, 원하는 바를 맞죠. 혼자만의 시간. 타인 간의 교류 아니죠. 그리고 시간 관리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 핵심입니다. 자, 개인과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요, 우선순위 말하는 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대입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 핵심 소재를 잡아서 그 핵심 소재가 정확히 정답에 들어간다는 걸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랑 21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21번이 또 나왔죠. 21번 문제를 보시면 6월달 평가원에는 29번으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밑줄 친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밑줄 친 거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올해 들어 새로 나온 신유형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딱 6월달에 나왔을 때는 약간 시도를 해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달에 또 나왔죠. 이 얘기는 여러분 이 문제는 아마도 수능에 나올 겁니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형의 풀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6월달 평가원 해설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밑줄 친 유형을 어떻게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 밑줄 친 거에 물어보는 밑줄 유형이에요. 신유형이죠. 자 여러분 밑줄 유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밑줄 친 문장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밑줄 친 문장을 가지고 곧이곧대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밑줄 친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 얘는 뭘 찾는 거냐면 요걸 찾는 거예요. 자 앞뒤 내용을 보면서 근거를 찾기입니다. 앞뒤 내용을 보면서요. 밑줄짓 부분의 앞뒤 내용을 보면서 오케이 얘랑 같은 말이니까 얘는 이런 말 되겠네 라는 식의 잡는 거죠. 이게랑 플러스로 결합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랑 앞뒤 내용의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밑줄 친 부분의 근처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 요 훈련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근거 찾기예요. 결국 얘들아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와야 되는데 빈칸을 거의 다 써둔 다음에 이 빈칸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유형이 얘들아 수능에서는 거의 처음 나오는 유형이긴 하지만 사실은 영어 시험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 문장을 곧이곧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뒤 내용의 근거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서 볼게요. 자, 이 심리학자는요 제안한대요. 뭘 제안하냐면 바로 창의적인 어떤 개인, 여러분 여기 오브 플러스 명사 그리고 ing가 돼 있죠. 자, 요것도 오랜만에 한번 또 가볼게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뒤에 이렇게 ing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었죠. 여기를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 명사를 ing가 이런 식으로 꾸며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이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 이 ing가 동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뭐 이가 이거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것. 요렇게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ing가 나오면 요 뒤에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겠지만 이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이 ing가 동명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자, 공통적인 생각이야. 어떤 창의적인 개인이 생각해내는 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창의적인 개인이 생각해내는 거래요. 뭘 생각해내냐면 위대한 통찰력과 발견들과 작품들을 혹은 발명들을요 도립적으로 어떤 발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바로 잘못되었다는 걸 시사한대요. 즉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바로 위대한 어떤 창의적인 사람이 위대한 생각들을요 혼자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발생된대요.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즉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혼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거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게 핵심이 된다라고 잡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창의성이라는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뭔가의 상호작용이구나. 바로 사람과 그 또는 그의 환경, 문화, 그리고 또한 의지하는 거죠. 타이밍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발견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요. 어떤 위대한 어떤 르네상스의 예술가 뭐 이런 사람이요. 50년 어떤 이전에 그들이 있던 것보다 5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자, 그 예술적인 어떤 후원들이죠.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할 정도를 펀드하고 형성할 정도죠. 그대의 성취도를 돈을 대고요. 형성할 정도로 적절한 지원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5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천문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발견은요. 발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centuri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자, 어떤 수세기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이런 진화하는 지식이죠. 바로 우주에 대한 진화하는 지식이 그들 앞에 없었다면, 즉 이렇게 발전된 기술이랑 진화하는 지식 같은 게 그들 앞에 없었으면 천문학자들은 어떤 발견을 할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전부 다 뭐에 대한 예시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예시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요점이 바로 뭐냐면 대절이래요. 우리가 바로 헌신해야 하는 거죠. 많은 어떤 집중을요. 그 개발에, 영역의 개발에. 자,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이에요. 바로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그런 개발의 영역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로지 이것만이요.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발전들이 만들어졌는지요. 즉, 여러분 필자가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영역이 중요한 거고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즉, 주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 환경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환경이 안 됐으면 그 위대한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오로지 이렇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요 앞에 문장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들만이, 얘가 뭐죠? 얘가 기술이에요. 현대 기술. 기술만이 바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돼 있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들은 여기 뭐가 될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필자가 말하는 건 개인들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개인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link in a chain, face in a process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개인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예요. 그러면 개인들은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뭐라고 써있든 뭘까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답으로 가서 뭘 찾는 거냐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찾는 거예요. 예를 보고 같은 문장이 이어지니까 중요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가셔서 이제 보시면, 자, 개인의 창의성은 운으로부터 많은 재단 안 되겠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발견들은 되어질 수 있대요. 존재하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 개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만 찾는 겁니다. 한 사람의 천재성은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일련의 발견에 있어서 천재성이 핵심 요소라고 말하는 거 안 되겠죠. 개인은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개인들은요, 어떤 신용도, 칭찬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개인들은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아예 개인의 역할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5번 볼게요. 자, 개별적인 창의성들은요, 나타납니다. only 그렇죠. 이게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게 어쨌든 개인이 그 환경에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개인은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람 없이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 없이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발전할 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사람도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4번 선지는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럼 밑줄형 문제, 여러분 아시겠죠? 앞뒤 내용의 관계를 보면서 정답의 근거를 잡아가시는 거. 여기서 오케이, 개인의 기울이기도 해야겠지만 바로 이 시스템에도 기울여야 돼요. 바로 이 시스템만이 이런 발전이 되어지는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즉 개인들도요,
결국 시스템이 있어야 뭔가를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개인들은요, 시스템이 없으면 창의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핵심이 되는 거고,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줄형 문제를 보실 때 그 밑줄 친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앞뒤 내용이랑 플러스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이 이런 거겠다라고 잡아가시면 돼요. 요 훈련을 계속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 정답은 5번 되는 거고, 자 2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또 요지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요지 문제는 마찬가지로 읽고 나서 핵심 소재를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첫 두 문장에서 자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써볼게요. 첫 두 문장에 핵심 소재가 있을 확률이 높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첫 두 문장에 핵심 소재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적어두시고, 여러분 첫 두 문장은요, 글에 핵심적인 소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첫 두 문장을 보시면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소재를 보셔야 돼요.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소비자들은 바로 와인 한 병을 더 좋아한대요. 만약에 그들이 듣는다면 이것이 비용이 되는 거죠. 90달러가 병당. 자, 이것이 10달러일 때보다 90달러일 때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났죠. 사람들은 여러분 90달러일 때 더 좋아한다. 와인이 비쌀수록 더 좋아한다라고 적어두시고, 여러분 지금 문장을 보시면 비교급이라고 돼 있죠. more than,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것 또 하나 적을게요. 비교 구문은 반드시 주제와 관련이 깊다라고요. 비교 구문은 주제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른 거 봐도 안 봐도 필요 없습니다. 요 문장을 읽은 순간 끝이에요. 사람들은 와인이 10달러일 때보다 90달러일 때 더 좋아한다. 끝. 와인이 비쌀수록 좋아한다예요. 라는 것만 잡아내시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 사람들은 와인이 비쌀수록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와인이 더 비싸다라는 그 믿음은요, 바로 키는 거죠. 신경을요. 이런 거에 있는 뭐 뇌의 영역이라는 거죠. 관련된 기쁨의 감정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자, 가격표가 없는 와인은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예시가 나와요. 2008년도에 미국 음식과 와인 비평가들은 협동했다는 거죠. 바로 통계학자들과요. 여기에서요.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를요. 수천 명의 어떤 블라인드 테스팅의 결과죠. 와인에 1.6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테스트를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테스트 했으니까 결과가 주제겠죠. 또 결과가 또 비쌀수록 좋은 건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격 태그를 볼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더 싼 와인을 선호했다는 거죠. 비싼 것보다. 전문가들의 테이스트는요. 자, 적절한 방향으로 움직였대요. 그들은 호의를 보였다는 거죠. 더 미세하고 더 비싼 와인의 호의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편견은 거의 인식 불가능한 거였죠. 자, 10배 더 다른 것보다 비싼 와인이요. 랭크에 있던 겁니다. 바로 엑스퍼츠에 의해서 7포인트 더 있던 거죠. 규모에 있어서 1 to 100라고 되어 있죠. 1에서 100달러보다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결국 필자하고 싶은 말 전부 다 예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비쌀수록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지를 가셔서 뭘 찾으면 될까요? 비쌀수록 좋아한다를 찾아주시면 끝난 겁니다. 현재로 가볼게요. 자, 전문가가 아니라 비쌀수록 좋아한다. 여러분 가격 정보는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2번. 자, 비싼 와인을 대량 구매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싼 거보다는 비싼 태그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판매 가격은 품질가 아니죠. 연도에 따라 아니에요.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에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23번으로 또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제 문제들 쭉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0년도의 비평가들은 스스로를 구별했대요.
바로 대중들과 스스로를 구별지은 거죠. 거절함으로써예요. 바로 자연적인 타고난 즐거움을 대중문화의 어떤 제품들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타고난 즐거움들을요. 거부함으로써 대중문화와 자기를 구별시킨 거죠. 바로 판단을 통해 정제된 감각, 현실주의에 대한 정제된 감각을 통해서 핵심은 이거죠. 50년대의 비평가들은 자신들과 대중들을요. 분리시켜가지고 왔다는 거죠. 대중문화의 어떤 즐거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여기까지예요. 대부분의 비평가들에게서 이거를 지지하는 쭉쭉. 자, 여전히 어떤 거절이 있다는 거죠. 천박한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거절이 있는 겁니다. suspected of sub-oppress라고 되어 있죠. 의심되어지는 이 소프 드라마에 대해서요. 거부 가능이 있다는 거죠. 이 거부는요. 또다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비평가들을 image of a mindless, pleasure seeking. 자, 어떤 생각 분별이 없고요.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대중들과는 자기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 또는 그녀가 시작해서 만들었더니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논리를요. 좋은 취향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또는 그녀가 만들어 왔던 그런 어떤 이런 걸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요. 생각 없고요. 기쁨을 추구하는 행동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거죠. 즉 비평가들이 대중들과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또한 pushes, 밀어붙인대요. 부정적인 개념을 어떤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 여성들의 취향과 주관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또 심어준다는 거죠. 자, 대중문화의 비평가들은 항상 bring to mind, 마인드로 가져오는 것 같대요. 뭘 가져오냐면 바로 경멸하는 이미지를요. femin, 여성들 어떤 이런 것들이에요. to 표현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 사람들의 타락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요. 취향을 만드는 과정들이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급적인 차이를 바로 이런 미학과 대중 사이에요. 미학자들과 대중 사이에 이런 미적인 위치를 건립함으로써죠. 건립하는 걸 통해서 비교되죠. 인지된 어떤 취향 없는 기쁨이죠. 대중들의. 계속 어떤 얘기하고 있죠? 비평가들이 대중과 자기를 구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가 될까요? 비평가들이 대중들은 생각 없는 사람,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자기와 그 대중을 구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중과 자기를 구별한다. 여러분 1번 선지를 볼게요.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관점, 그쵸? 대중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popular taste. 자, 이게 뭐가 될까? 이게 바로 mass culture가 되는 겁니다. 인기 있는 문화니까 대중문화예요. 인기 있는 취향이니까. 대중문화, 그리고 그것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비평가들은 끊임없이 대중들과 자기를 구별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 거죠. 정답은 1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 자, 문화적인 어떠한 그 계급체계의 비판. 여기에서 아니죠. 부작용이래요. 대중문화의 어떤 부작용 얘기가 아니라 비평가들이 자기와 대중문화를 구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의 정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평가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비평가의 태도를 말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 대중에 대한 어떤 이것에 대한 저항 아니죠. 비평가들의 경향이죠. 확인하려는 정제된 아니죠. 대중들의 정제된 건 아니라 대중들과 자기를 구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찍을 때예요. 여러분 비평가가 들어간 말, 크리틱스가 들어간 말이 얘랑 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는 지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떤 비평가들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맞는 거니까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여러분 제목 문제, 주제 문제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곧장 쭉 가서 2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24번이라고 딱 가서 보시면 이번엔 제목 문제 가장 중요한 거죠. 뭐가 들어간다? 핵심 소재. 핵심 소재는 반드시 정답에 들어간다. 핵심 소재는 반드시 정답에 들어간다.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둘게요.
자, 가볼게요. 자, 방사능 쓰레기 처리는요, 바로 되어왔대요.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환경 배틀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되어왔대요. 그게 뭐냐면 미래 핵 실험의 핵 전자력의 무게가요. 핵력의 원자력의 그 미래가 싸움되어지는 그런 배틀그라운드라는 거죠. 즉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방사능 폐기 처리겠죠. 환경론자들은 주장한대요. 바로 쓰레기 처리, 그런 방사능 폐기물 처리의 체계가요, 완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나 아니면 미래 둘 다 엄청나게 안전하다라고 중요하는 거죠. 자, 가볼게요. 정부와 핵산업은요, 노력해왔대요. 발견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그런데요, 나라들에서 어떤 나라냐면 인기 있는 의견이 바로 고려가 되어지는 나라들에서는요, No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has been found. 어떤 상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 또한 발견된 게 없는 겁니다. 즉 해결책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에선. 여러분 이 글은 방사능 폐기 처리에 대한 얘기겠죠. 결과적으로요, 대부분의 소비되는 연료들은요 저장되었다는 거죠. 핵 어떤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졌던 그 발전소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게 현재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바로 이런 저장 공간, 설계되어진 몇 년 동안의 어떤 폐기물을 저장하다 설계되어진 이 저장 공간이요, 되는 겁니다.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탐험되어진 한 가지 수단이 바로 뭐냐면 재처리하는 거래요. 소비된 어떠한 연료를요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적인 재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되겠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고. 자, 몇몇 회복된 어떤 그 재료들은요 재활용될 수가 있대요. 연료로. 여러분 그저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남아있는 것들, 핵 폐기물들은요 안전하게 저장되어야만 돼요. 이것이 바로 비활성화 될 때까지 안전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벗이 중요하겠죠. 벗 뒤가 중요한 겁니다. 재처리라는 건요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악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처리의 문제를요 뭐라기보다는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이에요. 즉 재처리하다 보면 결국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너무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돼 있죠? 처리하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여기가 저장이 돼 있대요 지금. 근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대요. 처리하자니, 자 지금 이거죠. 핵 폐기물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발전소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 저장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리하고 싶어요. 근데 처리하려고 했더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핵발전소가 정말로 아니죠. 핵 폐기물 얘기예요. 처리하는 문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처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자, 핵발전소가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 아니죠. 이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여러분 여기서 나와있죠.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요. 바로 이런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 여러분 핵 폐기물 처리 얘기가요 정말 놀랍게도 요거, 근데 요거는 방법이 아니니까 안 되고요. 놀랍게도 그 다음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처리하지 않고 발전소에 보관해도 문제고요.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라는 게 바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대입 파악을 빠르게 봤어요. 여러분들 대입 파악은 중요한 문장을 잡으시고 핵심 소재를 잡은 다음에 핵심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는 걸 정답으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 관점으로 우리가 끝까지 훈련을 할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수능 실감 파이널이 있죠. 선생님이 그 강의에서는요 아주 자세하게 유형별로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파이널 마무리 확실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EBS를 조금 더 복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법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풀자가 확 될 겁니다. 그 연습을 저랑 같이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29번으로 가볼게요. 어법상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법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얘를 보고 뭘 떠올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어법이 아직도 안 보이는 친구들은 꼭 수능 전에 어법 인사이드 아웃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풀 때 생각에 틀이 생길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강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주제들만 모아둔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걸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다 풉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게 되면 어법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여러분 1번 딱 보셨죠? 이제 어법을 들은 친구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치사 플러스 위치, 전치사 플러스 whom 나오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만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완전한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건 뭐죠?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있다는 거죠. 요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펑션 자동사예요. 주어, 자동사, 오케이. 완전한 문장 나왔죠? 여기 앞에 명사 있죠? 안 되는 겁니다. 맞으니까 정답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요런 연습이 바로 어법 연습이에요. 보고 나서 뭘 떠올릴까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 거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 themselves죠. 이런 걸 self 붙은 걸 selves 붙은 걸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주어랑 근데 이게 이런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와 일치하면 셀프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얘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기대명사는 얘가 여기 밑줄치 부분에 해당하는 의미상의 주어랑 일치하면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얘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대명사로요. 그 여러분 얘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themselves인지 them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는 확인하실 게 뭐밖에 없을까요? 여기 있는 이 도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찾는 데 있어서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라는 얘기가 맞겠죠. 그들의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들 스스로 되겠죠. 도주를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넘어가시면 돼요. 요게 여러분 제기대명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주어라고 해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투부정사예요. 자, 투부정사 가볼게요. 투부정사에 이렇게 밑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부터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이런 애들은 동사 자리예요. 여러분 동사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쓰면 그냥 걔가 정답이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고려할 거는 투부정사랑 투비PP예요. 능동수동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자, stop 투부정사, stop ing 같은 뭘까요?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오냐 ing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stop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하는 거 하기 위해 멈추다 하는 것을 멈추다죠. 그리고 try 투부정사와 try ing 하기 위해 노력하다 하는 것을 시도하다. 여러분 regret 투부정사와 ing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초할 때 할 겁니다. 구문 인사이드 아웃에서요. 자, 하게 되어 유감이다. 했던 것을 후회하다. 마지막 forget remember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ing 이렇게 나오면요. 할 것을 기억하다 있다. 했던 것을 기억하다 있다죠. 요거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투부정사인지 투비PP인지 아니면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동사 자리가 아니죠. 여기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way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 올 수 있겠죠. 그리고 to 부정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왔으니까 to be taken이 아니라 take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되는 겁니다. 동사 자리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 4번이에요. 4번. 이게 좀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4번은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타동사가 나옵니다. 목적어가 나와요.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혹은요 as 명사 혹은 as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런 게 나왔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일로 빼고요. 얘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얘를 몇 형식 도치라고 하죠? 5형식 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타동사를 쓰고요. 목적격 보호를 쓰고요. 그 뒤에 목적어를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뒤에 형용사나 혹은 as 명사, as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형식 도치구나 라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볼게요. make, 형용사, 명사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걸까요? make가 5형식이 되니까 얘가 목적격 보호가 돼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돼요. 얘는 문장 구조를 정확히 보시는 거. 여러분 구문 인사이드 아웃 파트 2에서 우리가 도치 구분을 자세히 하죠. 그때 이해하는 그런 문장이 될 겁니다. 사실은 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은 맞으니까 정답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5번.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법 인사이드 아웃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5번. 여러분 5번 what. 가다 한번 해볼게요. 대시 있어요. 자, 여러분 what은요.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what을 쓰면서 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what은요. 뒤에가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님만 보시면 돼요. 불완전. 뭐가 없어야 돼요. what은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 that은 명사절도 되고요. 형용사절도 되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요. 이 that절이 완전할 수도 있고요.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명사절일 때는 that 주어 동사가 어떻죠? 이때 이 주어 동사가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what과 that이었어요. what과 that. 자, 그럼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일단 what 앞에 명사 없으니까 뭐만 보면 될까요? 얘가 불완전한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some organisms must starve. 여러분 starve라는 거는 굶주리다라는 자동사예요. starve는 타동사가 아닙니다. 굶주리다라는 자동사예요. 그럼 여러분 자동사가 됐죠? 그럼 목적어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죠. what 뒤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없겠죠. what 뒤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대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적응하시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것이 어법 인사이드 아웃을 들으시면 돼요. 그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되는 그런 문법 문제, 어법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떠올리시는 거, 이게 여러분 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29번을 끝내고 바로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자, 어휘 문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휘 문제는 선택형, ABC 선택형, 그리고 밑줄형이 있죠. 밑줄형. 5개 밑줄 치고 고르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뭘 고려하는 거죠? 지문의 통일성과 논리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문의 통일성과 논리성을 따지는 거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일성이라는 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 논리성이라는 건 문장 간의 연결관계가 매끄러운 거. 자, 나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러나 시험에 실패했다. 괜찮죠? 나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리고 시험에 성공했다. 괜찮죠? 나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러나 시험에 성공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가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가 되는 거지. 그러나가 오면 안 되겠죠? 이런 식의 관계를 따지는 거. 이게 논리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러분, 예를 보실 때 그래서 뭘 가자 그랬죠?
반대 어휘. 이게 핵심이었죠. 항상 밑줄치 부분을 보시면서 반대말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반대말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걸 따지면서 가볼게요. 선택형일 때는요, 얘를 알겠으면 이 두 개가 반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답의 근거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유독한 요소들에 대해서요, 과정들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제품들에서요, 더 안전한 대안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더 안전한 대안이 있대요. 지금 있는 모든 유독한 것들 대신에 대안할 수 있는 대체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미 존재하거나 아니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적용을 통해 바로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과 노력을 적용을 통해 발견되도록 기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것들, 유독한 것들에 대한 대체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더 가볼게요. 거의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더 안전한 대안은요. 자, 여러분 지금 얘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죠. 필자가 말하는 건 여기죠. 대안이 있다라는 거죠. 대안이 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안이 될 만한 겁니다. 그럼 더 안전한 대안은 여러분 두 개는 반대죠. 자, 대안이 있고 이미 존재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그 대안은 대신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더 안전한 대안은 이용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용 가능하다가 되겠죠. 바로 이런 상당한 가격, 비교할 만한 가격이에요. 괜찮은 가격에. 왜냐면 여러분 대안이 이미 있다 그랬으니까 이용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unavailable이 아니라 available 되는 겁니다. 두 개는 반대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산업들은 거부할 수 있대요. 이러한 사실들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평할 수가 있대요. 높은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역사는 어떤 기록을 바로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자, 화학산업들은 거부한대요. 뭘 부정하냐면 실용적인 대안들이 있다는 거죠. 오존을 파괴시키는 화학물 말고도 실용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데, 자, 그 다음에 같은 말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predicting인지 preventing인지 고르는 거죠. 여기는 예측하다, 여기는 막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면 화학산업들은 부정한대요. 자, 뭘 부정하냐면 실용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런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화학물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ing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화학산업들이 ing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어떤 얘기죠? 요 앞에 얘기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될까? 여기도 부정적인 얘기가 돼야겠죠. 대안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니까 여기도 부정적인 얘기가 돼야겠죠. 근데 여러분 preventing이라고 쓰면요, 자, 경제적인 재앙을 막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재앙을 예측한다라고 말해야 뭐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이 분사구문이랑 이 주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실 때 도움될 만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ing나 pp에 분사구문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건 해석 얘기가 아니라 내용상의 관계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ing도 결국 뭘까요? 생략된 주어의 행동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이네 두 개는 같은 얘기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주어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즉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말이라고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앞에서 바로 대안이 있다는 걸 부정했다는 건 안 좋은 얘기죠. 여기도 그러면 경제적인 재앙을 예측해야 안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재앙을 막아버리면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preventing이 안 되는 거고요. predicting으로 가셔야 됩니다. 두 개는 같은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얘기면 여기도 좋은 얘기고 안 좋은 얘기면 여기도 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가 안 좋은 얘기로 나온 거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그래서 predicting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저렇게 가시면 되고요. 같은 얘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 추론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쭉 가볼게요. 그들은 틀렸대요.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처음에는 부정했다는 거죠. 바로 자동차가요, 어떤 공기 오염을 야기시킨다는 걸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주장한 거죠. 바로 어떤 기술도 존재하지 않은 거죠. 줄일 수 있는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바로 주장을 했고요. 또 주장했대요. 그런 공기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 차를 비싸게 만들 거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리고 다 틀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가볼게요. 계속 예시가 나와요. 해충제 산업들은 주장한대요. 바로 합성 어떤 해충제 처리하는 것들이요. 얘네가 즉 해충을 처리하는 이 해충제들이요. 여러분 당연히 뭘까요? 해충 산업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해충제가 뭐 할까요? 필수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해야지 논리적인 관계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necessary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available, predicting, necessary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 여기서 가장 핵심은 B번 선택지를 보시면서 분사구문과 주절은 같은 얘기라고 보는 거고요. 이 주절에서 바로 대안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분사구문도 부정적인 얘기가 돼야 되고요. 부정적인 얘기가 되려면요. 경제적인 재앙을 막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재앙을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predicting까지 넣어서 보시면 정답은 1번으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분사구문과 주절은 같은 얘기라고 바라봐 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논리성을 높이는 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빈칸으로 또 가볼게요. 31번 빈칸으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빈칸 문제는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먼저 빈칸 문장을 보신 다음에 빈칸 아래는 무조건 빈칸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면서 빈칸의 근거를 잡는 거. 핵심은 근거 잡기였죠. 만약에 근거가 안 보이면 앞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빈칸의 근거를 잡는 거죠. 아, 이 부분 때문에 빈칸이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일단 여기를 주관식화 시키는 겁니다. 주관식화.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6월 평가원 강의에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하니까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도 꼭 보세요. 그리고 수능 실감에서 되게 자세히 합니다. 여러분 주관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선지로 가서 분석하는 거였죠. 요거 한번 연습을 지금 또 이 평가원 문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빈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자, 지속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미세한 기후의 어떤 지속성은요. 달려있대요. 이 위치와 절연뿐만 아니라요. 서식지의 어떤 단열뿐만 아니라 여기에 달려있대요. 즉 어떤 미세 기후의 어떤 지속성이 여기에 달려있대요. 이걸 찾는 거죠. 얘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빈칸은 여러분 주제와 연관이 깊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볼게요. 주변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자, 이 하이브에서의 활동은 감소한대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뒷받침하는 거겠죠? 뒷받침. 자, 이것은 바로 줄이는 겁니다. 그런 열의 양을 줄이는 거죠. 생성되어지는 인섹트의 그 신진대사에 의해서 생산되는 어떤 열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사실요, 많은 동물들은 그들의 활동을 줄인대요. 자, 더울 때는 줄이고 추울 때는 늘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바로 신체적인 활동의 수준을 정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은요.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그들의 작업량을 조절한대요. 정확하게. 몸의 온도에 맞춰서요. 이 행동은 기여하는 겁니다. 바로 너무 열이 과해지거나 너무 열이 떨어지는 것을 고체온증과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빈칸은 뒤에는 무조건 빈칸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빈칸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핵심이 뭐죠? 핵심이 이거죠. 더울 때는 활동을 줄이고 추울 때는 활동을 늘린다가 핵심이죠. 그럼 여러분 요 얘기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뭐가 될까요? 자, 이런 미세기후의 지속성은 바로 어디에 달려있냐면 온도에 따른 몸의 활동이에요. 더울 때는 줄어들고 추울 때는 많아진다는 이 온도에 따른 몸의 활동 같은 말이 온도에 따른 몸의 활동 같은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몸의 활동과 같은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요걸 잡으러 여기만 가보고 선지로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활동 얘기를 찾는 거죠. 활동. 자, 곤충들의 활동. 서식지에서의 곤충들의 활동. 아주 괜찮죠. 다른 종들과의 상호작용. 여러분 다른 종들과 상호작용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울 때는 자기가 활동량을 줄이고 추울 때는 늘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개체수의 변화도 아니고요. 서식지의 어떤 재료도 아니고요. 신체적인 발달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활동이 많아지고 적어지고예요. 핵심은 활동에 대한 얘기죠. 활동 얘기를 담은 게 뭐밖에 없죠?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정답은 그냥 1번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풀었죠, 여러분? 그냥 여기를 보고요. 뒤에는 무조건 빈칸에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뒤에 이게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몸의 활동이었어요. 몸의 활동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더울 때는 활동을 줄이고 추울 때는 활동을 늘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여기 뒷받침하는 거라면 활동 관련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정말 놀랍게도요. 1번부터 5번 사이 선지예요. 활동에 대한 얘기를 담은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빈칸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잡고요. 주관식화 시키기 시작하면 주관식화, 가장 중요한 건 주관식화. 이걸 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빈칸을 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건가? 그게 정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32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32번으로 바로 가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놀라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EBS 구문이다. 수능 특강편에 그대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 문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했죠. 여러분 제가 맞췄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뽑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거를 했을 때는 풀기가 쉬웠겠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굳이 그냥 한 번 더 생색을 내자면 여러분 이 문장에 선생님이 only when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설명을 하고요. 특히 이 단어까지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셨어도 사실은 몰라도 찍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 문장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빈칸부터 또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32번 빈칸을 읽고 또 추론해 볼게요. 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 지문은 it is, 빈칸 문장은 뭐냐? it is. 그리고 that, 이때 강조예요. 그럼 여러분 only when이 됐죠? only when. 이렇게 only when 된 겁니다. 자, 그럼 only when 주어 동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only when 주어 동사 얘는 only if와 같은 말로 쓸 수 있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얘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오로지 주어가 동사 할 때에만 이라고 하거나 여러분 오로지 주어가 동사 할 때에만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 하고 나서야 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도 한번 가볼게요. 자, 오로지 정치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줄 때에만 특정한 그룹에서 사람들의 어떤 복지에 행복에 영향을 줄 때만 즉 지금부터는 뭘 찾는 거냐면요. 빈칸에서요. 사람들의 복지에 정치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한지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여기다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이렇게 된대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빈칸 뒤로 가서 뭘 찾는 거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줄 때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특정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줄 때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가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나오겠죠. 예를 들어 자,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런 여성들의 권리를 건드리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여성들은 자, 여러분 여기 나왔네요. 벌써 나왔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정치적인 문제가 여기에 영향을 줄 때 자, 이슈가요. 발생한 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영향을 준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볼게요. 여성들은요. 생각한대요. 성별이라는 것을 그들의 특정한 주요한 정체성이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어떤 이슈가 여성들을 건드릴 때 여성들은 자신의 특정한 정체성을 여기기 시작한다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어떤 이슈가 그 그룹을 건드릴 때 그 그룹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니까요.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러한 여성들이 미국인이고 뭐 이란이안이고 그들이 카톨릭이고 프로테스탄트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이 그들이 여성이라는 사실보다 즉 여성 문제가 돌아온 거니까 여성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자,
페민과 어떤 시빌워가요. 사람들을 위협할 때입니다. 이 사하라 아프리카요.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바로 상기하는 거죠. 그들의 동족을요. 대륙에 있는 자 그들의 조상들이 발생한 거죠. 이 몇 세기 전에. 그리고 그들을 리더에게 노비합니다. 바로 이런 인도주의적인 완화를 위해서 노비한다는 얘기가 돼 있죠. 여러분 이번에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흑인들이 나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슈는 다 calls for 자 보여주는 겁니다. 다양한 정체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설명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선호도를 설명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집단에 누군가 영향을 줄 때 그 집단이 뭉친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자기 집단에 영향을 줄 때에만 여러분 그들은 뭉친다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들은 뭉친다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성들끼리 뭉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여성이 뭐 이란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여성이라고 묶이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흑인들이 뭔가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은 어떤 국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흑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그 집단의 영향력, 그 집단의 정체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있죠. 여러분 assume이라는 거. 자, assume이라는 거 한 번만 얘도 여러분 assume 뒤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한 김에 그냥 다 써야겠네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 EBS 공에서 필기한 겁니다. assume이란 요 얘기는요. 대절 나올 때 그리고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올 때 그리고 목적어 나올 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때는 다 가정하다였어요. 그리고 얘는 목적격 보호였죠. 자, 그리고 이때는 일이나 업무 이때는요. 여러분 성격이나 색 같은 거, 특징 같은 거예요. 특징. 요렇게. 그럼 이때는 떠맞다, 맞다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띄다가 돼요. 어떤 색깔, 특징을 띄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성을 띈다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중요성을 띠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되는 겁니다. 공격을 받으면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여성들이 공격을 받으면 여성들끼리 뭉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끝나는 거고 종교랑 정체성 얘기 아니죠. 그리고 사회가 안정성을 잃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답의 근거를 잡으면 나머지가 정말 아무 말도 아닌 게 돼요. 다양성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는 어떤 참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중요성을 아니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성. 그 여성을 건드리면 여성들끼리 뭉치면서 여성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흑인들을 건드리면요. 흑인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잡아내시면 끝나는 문제였고요. 계속 가볼게요. 33번으로. 여러분 33번으로 계속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빈칸부터 한번 풀고 가볼게요. 빈칸부터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쭉 보시면 여기서 시작이 굉장히 길죠. And loyalty to the 블라블라 쭉 여기 있네요. 그러한 날카로운 연결관계, 음식과 국가적인 혹은 윤리적인 그 확인 사이의 연결관계는요. 명백히 나타냅니다. 진실을요. 조리법과 테이블 이야기가요. 차지하는 겁니다. 중요한 장소를. 바로 훈련 그라운드에서요. 그 커뮤니티와 시민 그 문화의 문명에 따라서 자 말하는 겁니다. 먹고요. 조리하고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조리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여기에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뭐에 필수적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에 필수적인지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 얘기가 따로 있겠죠. 뭐 먹는 거, 조리하는 거, 말하는 거, 조리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대체 뭘 나타내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 in other words라고 되어 있네요. 자, 커뮤니티의 운명은 얼마나 잘 얘네가 그 멤버들을 길러내는지에 달려있대요. 갑자기 여러분 커뮤니티의 멤버는요, 그 운명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돼 있죠. 이걸 가지고 뭔가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가서 근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음식이 나오네요. 음식은 통합시켜준대요.
자, 구별해줄 것만 아니라 통합시켜준다는 거죠. 먹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한 사람이 뭘 먹고 어떻게 먹는지는요. 형성하는 겁니다. 바로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그룹 정체성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be it 이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여기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whether가 생략이 된 거예요. whether. 그래서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했던 얘기예요. 많이. 그래서 국가든지 어떤 민족성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음식을 먹고 있으면요.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생기는 거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링크 다시 가보면 여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바로 핵심적인 겁니다. 서로의 유대관계겠죠. 유대관계. 감정적인 유대관계에 필수적인 거죠. 필자가 말하는 건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보면 같은 걸 먹는 사람끼리 묶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감정적인 유대관계에 필수적이다.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은 감정적인 유대관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봐볼게요. 자, 유명한 어떤 20세기의 중국인대 시인과 어떤 학자들이죠. 이 사람은 언급했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요. 바로 큰 영역이라는 거 문제라는 거죠. 회상에. 더 예리한 어떤 감각적인 기쁨,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자, 엉클쌤에 대한 충성은요. 충성이래요. 아메리칸 도넛에 대한. 그리고 배틀랜드에 대한 충성은요. 여기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죠.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음식과 어떤 유대관계를 말하는 글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러면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들어가면 되겠죠. 끝났으니까. 여러분, 자, 빈칸으로 가볼게요.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담을 수 있는 거. 자, 개인적인 식사 선택 아니겠죠? 관련 아예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들이 아니라 감정적인 유대관계예요. 자, 한 사람의 독특한 거 아니죠? 서로 공통된 걸 말하는 겁니다. 커뮤니티의 전체성과 지속성 4번.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감정적인 유대관계. 같은 걸 먹는 사람끼리 묶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다른 문화를 어떤 문화가 지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 문화끼리 사람들을 묶어주게 되는 겁니다. 같은 걸 먹는 사람들끼리. 정답은 4번밖에 없는 거죠. 정답을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시작을 해서 정답을 4번까지를 가실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고 여러분 계속 가볼게요. 34번으로요. 34번 빈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34번으로 또 들어가서 또 봅시다. 또 마찬가지로 34번까지 보면서 빈칸 문제를 풀고 쭉쭉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빈칸 문장을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참 그러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이변의 EBS 구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표현이 있었죠. other than 이란 표현이죠. other than. 자, other than 이란 표현이었어요. 요거 되게 많이 강조했었죠. other than. 그리고 여러분 얘를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other than. 이렇게 나오면 얘를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뭐뭐와는 다른이라고 했어요. 뭐뭐와는 다른. 뭐뭐와는 다른. 이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거 구문이 있어야다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와는 다른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좀 정리해 두시고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세상,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주관적인 세상은 우리에게는요, 바로 객관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이 된 주관적인 세상이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세상이 되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도요. 이것과는 다른 그 어떤 세상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 이것만 읽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이 된 주관적인 세상이 우리한테는 객관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관적인 세상을, 이런 세상을 객관적으로밖에 못 본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큼밖에 못 본다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알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일단 어떤 세상인지를 잘 모르니까 첫 번째로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자, 현대 심리학 이론은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요. 이해도의 과정은 바로 뭔가 건설의 과정이래요. 문제라는 거죠. 재생산의 과정이 아니라 그것은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해의 과정이요. 어떤 해석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의 해석. 발생되는 겁니다. 바로 바깥쪽에서 아니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즉 바깥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해석의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즉 바로 이런 이해의 과정은 뭘 취하냐가 되냐면 우리가 만드는 해석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해석된 거에 바로 형태를 취하는 거죠. 뭔가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고 우리가 해석한 대로 이해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뭔가 해석한 대로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얘기가 쭉 나오겠죠? 예를 들어 바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개념 차로서 이것은 기초한 거죠. 해석. 바로 안에 있는 데이터죠. 프레임워크 아니죠. 우리의 세상의 지식에 대한. 그리고 그런 어떤 단순한 물체에 대한 해석이요. 보통 통제가 되지 않는 과정일지라도 자, 더 복잡한 현상에 대한 어떤 해석은요. 보통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하냐면 엄청난 어떤 집중을요. 생각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심리적인 연구들은 나타낸대요. 뭘 나타내냐면 자, it is 요렇게요. 개인에 의해 소유된 지식이 주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자극이 바로 집중이 되는지입니다. 그 개인의 집중에서 어떤 걸 집중시킬지를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디다가 집중할지를 정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자, 어떤 중요성을 그 또는 그녀가 부여하는 겁니다. 이 자극에.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바로 전체적으로 된다는 거죠. 전체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뭐를 집중하고요. 어떤 걸 중심으로 갈지가 달라진다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도 뭘까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는 뭐와는 다른 세상은 알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세상을 본다가 되는 거고요. 우리 해석과는 다른 세상은 알 수가 없다가 되는 거고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해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라고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아덜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그 어떤 세상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해석하는 세상만 알 수 있다. 우리가 해석한 대로만 세상을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가 해석한다는 얘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관식으로 만드신 상태에서 선지로 가볼게요. 자, 놓여진 현실, 우리에게 사회적인 어떤 전통을 통해 아니죠. 우리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로 우리의 해석을 결과로서 우리가 해석의 결과로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즉 우리가 해석하면서 알게 된 것과는 다른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석한 것만 알 수 있다. 해석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너무 좋겠죠. 이미지의 세상 걸러지지 않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해석이 없어요. 외부의 세상 독립적인 여러분 완전 주제랑 반대죠. 우리 해석과는 딱 연결된 건데 우리 해석과 독립적인 끝났습니다. 자, 물리적인 우주 우리의 이것도 마찬가지 해석이 설명할 수 없고 둘 다 주제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한 것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해석의 결과로서 우리가 아는 것들과는 다른 세상은 알 수가 없다가 되는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우리가 해석한 것만 알 수 있다를 받아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 주관식을 받아줄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는 거고 1번, 3번은 관련 없는 선지 4번, 5번은 주제랑 반대가 되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여러분 빈칸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중심만 잡을 수 있으면 근거만 잡을 수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덜덱 같은 표현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뭐와는 다른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4번을 풀었고 이번에 35번으로 가볼게요. 무관한 문장이 나와 있죠. 여러분 무관한 문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방심하기 좋은 문제예요. 그냥 대충 찍으면 될 것 같은데 틀렸죠. 그래서 이 무관한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무관한 문장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1번 전까지 읽고요. 2번에서 5번이랑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읽고 나서 뭐라는 거냐면 소재랑 주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 읽고 나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풀이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응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잡으려고 하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1번 앞까지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해석을 잡아도 잘 안 보일 때가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문장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즉 선지를 기준으로 선지 문장을 기준으로
바로 앞뒤 문장의 소재를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응용풀이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못 푸실 것 같을 때 선지 문장을 기준으로 두시고요. 그 선지 문장을 기준으로 바로 앞뒤의 소재를 보시면 돼요. 선지 문장을 기준으로 바로 앞뒤의 소재를 잡아서 혼자 다른 소재를 말하는 걸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예요. 자, 가볼게요. 어떤 형태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1번 정우성은 잘생겼다라고 나왔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수능 실감에서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2번 이제 이거를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2번 문장이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게다가 연기도 잘한대요. 여러분 어때요? 요 관계 괜찮죠? 정우성은 잘생겼다. 게다가 연기도 잘한다. 괜찮죠? 연결관계가? 근데 여러분 이게 끝내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해당하는 거죠. 3번에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두 번째 문장이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되려면 이 두 번째 문장이 여러분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되려면 이 다음 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게다가 연기도 잘한다는 요 다음 문장에는요. 뭐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정우성의 연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떤 영화에서 연기를 잘했다. 같은 등등 얘기가 필요하겠죠. 여기 나와야 되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요. 정우성의 이목구비 비율이 완벽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그럼 여러분 2번 문장을 보시면 이 앞뒤 문장의 관계는 괜찮아 보이죠? 얘네들 관계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 얘도 정우성 외모 얘기, 얘도 정우성 외모 얘기, 얘는 정우성 연기력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 문장 간의 관계를 보면 얘 혼자 뜬금없이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을 얘로 가시면 돼요. 요게 바로 응용 표현이에요. 이런 걸 좀 써먹어야 돼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줄 친 문장을 보신 다음에 그 밑줄 친 문장의 앞뒤 내용을 보시면서 소재를 잡아가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풀이 1번 앞에서 주제를 잡고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서 비교하는 게 안 되시면 밑줄 친 문장을 기준으로요. 바로 앞뒤 문장의 소재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 문장의 연결관계가 자연스러우려면 다음번 얘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정우성의 연기 얘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또 외모 얘기가 나왔죠. 혼자 연기 얘기하는 정답이 2번 된다라는 거 이런 식의 풀이에요. 자, 한번 이것도 여러분 수능 실감에서 더 자세히 하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 풀이를 들으실 때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하겠죠? 자, 비록 어떤 자, 대중교통 어떤 시스템이요. 매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오늘날 여행하는 것을 형성할지라도 자, 어떤 이 여행의 초기 시대는요. 이것은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자체를 아예 결정해 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교통수단의 문제가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아닌지까지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교통수단과 여행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교통수단과 여행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1번 얘기를 읽어볼게요. 자, 개발과 발전이죠. 이 발전은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교통수단의 개발과 발전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였대요. 바로 허락하는 데 있어서 현대 어떤 투어리즘 여행이 개발되는 겁니다. 큰 스케일로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부분이 된 거죠. 우리 삶에요. 수십억의 사람들,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도 뭐에 대한 얘기죠? 교통수단과 여행에 대한 관련 얘기죠. 교통수단 때문에 여행의 여부가 정해진다. 교통수단과 여행 관련 얘기죠. 소재가 맞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다 낚인 겁니다. Another important factor. 여러분 여기서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니까 another important factor가 어울려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푸실 때 어울리는 거를 찍겠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소재를 잡아가시는 겁니다. 소재를 비교하시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였냐면 산업화였대요. 이끌었던 더 효율적인 이거를요. 공장 제품을 소비자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은 교통수단과 여행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죠? 교통수단과 공장 제품이 소비자한테 가는 얘기죠.
분명히 여기 앞에는요. 교통수단과 여행에 대한 얘기. 얘도 교통수단과 여행에 대한 얘기였죠. 얘는 교통수단 때문에 공장에서 어떤 소비자한테 가는 거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소재가 달라진 겁니다. 일단 이상해요. 2번, 3번 가볼게요. 자, 기술적인 발전은 제공한대요. 근거를 폭발적인 확장, 자, 이런 네트워크에 그리고 여행하는 거죠. 더 빠르게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얘기죠? 바로 교통수단과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3번 문장도 교통수단과 여행, 그리고 1번 문장도 교통수단과 여행, 1번 합구도 교통수단과 여행. Another important factor가 굉장히 어울려 보이지만 이 2번 문장의 소재는 뭐죠? 교통수단과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물건이 가는 거. 여러분 혼자 딴 얘기죠? 교통수단과 여행 관련 얘기가 아니죠? 여기 둘 다 교통수단과 여행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교통수단과 여행 관련 얘기가 아니죠.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줄친 문장을 기준으로 앞뒤 소재를 봐주시면 돼요. 앞의 소재는 교통수단과 여행 관계, 뒤에도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가 나왔으니까요. 혼자 교통수단과 어떤 공장 얘기가 나오는 정답은 2번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재를 잡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관한 문장은 소재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셔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절대로 안 틀릴 거예요. 그냥 읽다 보니까 어울리는 걸 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요. 연습 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그냥 어울려 보이는 거 풀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소재를 잡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오케이, 교통수단과 여행, 교통수단과 여행, 교통수단과 여행, 공장, 교통수단과 여행, 혼자 교통수단과 공장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시는 겁니다. 소재를 디테일하게 잡는 거, 이 연습이 되는 겁니다. 정우성은 잘생겼다. 게다가 연기도 잘한다. 정우성은 이목구비 비율이 완벽하다. 여러분 얘가 만약에 같은 문장으로 이어지려면 연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둘 다 외모 얘기하고 있고요. 혼자 연기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2번 된다라는 거, 같은 원리로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답을 2번을 찍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관한 문장 35번 문제도 좀 풀었고요. 여러분 꼭 이 연습을 밑주신 걸 기준으로 소재 잡아가는 연습을 꼭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순서배열 문제죠. 자, 순서배열 문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건 핵심만 적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능 실감 같은 걸 보실 때 더 디테일한 풀이들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설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배열의 핵심이 뭐였죠? 같은 소재끼리 묶어준다. 같은 소재끼리 묶어준다가 핵심이었어요. 나머지 추론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 문제풀이법에 다 있습니다. 꼭 들으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독해 인사이드 아웃도 있고요. 수능 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널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독해 인사이드 빠르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같은 소재끼리 묶어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제시문을 보시고 뒷내용을 추론해 볼 거고요. 그 뒷내용 추론은 같은 소재끼리 묶어줘 갈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가볼게요. 제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일반적이고 이성적인 감각이 있대요. 무엇을 먹고 언제 먹을지에 대한 거죠. 즉 그게 바로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일반적인 이성적인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ABC로 가서 뭘 찾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먹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소재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해당하는 걸 찾아보는 거죠. 자, 여러분 A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감정적인 먹기는, 여러분 여기는 이성적이라고 돼 있죠. 이성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감정적인 이팅이라고 돼 있죠. 이 순간 여러분 일단 여기 앞에는 감정적에 대한 얘기가 없죠. 절대로 일단 이 A번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성적으로 먹는다 그랬지 감성적으로 먹는다고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감정적인 먹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A번은 지우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B번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보니까요. 그러나라고 돼 있죠. 자, 앞에서 보기가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였죠. 자, B번 가볼게요. 단절이 있대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요. 여러분 여기서 뒤집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이 뭐죠? 앞에 있는 이성적인 감각.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대요. 단절이. 여러분 아는 것과 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흐름이 뒤집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번부터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다르다가 될 수 있는 거죠. 행동은 나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가볼게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단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는 게 뭐였죠? 이성적인 거였죠. 하는 게 뭘까요? 감정적이게 될 수 있겠죠. 둘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요. 요 생각만 해두시면 되고, 여러분 만약에 C번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라면 얘보다 먼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B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이 B번부터는요.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C번 얘기가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얘기들을 보겠습니다. C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비만과 싸우는 그러한 개인들은 바로 감정에 반응해서 먹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감정에 관련 얘기죠. 그럼 일단 여기도 안 되겠죠. 이성적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여러분 일단 가장 먼저 오는 게 뭐가 될까요? B가 되는 겁니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를 수가 있대요.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와는 다른 우리의 행동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추론하시면 완벽한 겁니다. 자, 그럼 뒤에 가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은 또한 포함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 나왔네요. 감정 얘기가 나왔네요.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가 바로 우리가 하는 거죠. 감정적인 거.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어떤 감정과 싸우는 사람들은요. 또한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이 맞는지 A번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B번을 정했고요. 자, A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감정적인 먹기는요. 유명한 어떤 용어래요. 사용되어지는 먹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감정에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처음 나왔죠? 감정적인 먹기가 처음 등장했죠. 첫 등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정적인 먹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C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바로 감정적인 이유로 먹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감정적인 이유로 먹는 사람들, 여기는 감정적인 이유로 먹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감정적인 먹기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죠? A번에서 용어 소개가 나왔죠. A번에 용어 소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먼저일까요? 용어 소개가 먼저겠죠? 정답은 B, A,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논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봤어요. 지시문 보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는 없고 죄다 감정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는 안 되는데 B번을 보니까 오케이, 아는 게 제시문, 하는 건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짓은 굉장히 감정에 관련됐대요. 오케이, 감정 얘기가 시작됐구나. 감정적인 먹기에 대한 용어 소개가 A번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B, A, C로 가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정답은 B, A, C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서 배열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소재를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7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37번으로 바로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소재를 묶어줘 보겠습니다. 자, ever since 가볼게요. 이래로 첫 번째 과학적인 의견 투표가 밝혔다는 거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껏해야 굉장히 형편없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이래로요. 분석가들은 물어봤대요. 바로 시민들이요.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질문해 왔다는 거죠. 역할을 할 준비죠. 데모크래시가 그들에게, 즉 민주주의가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물어왔다는 겁니다. 즉 민주주의가 계속 물어온 것,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그 이제부터는 뭘 찾는 거냐면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걸 찾아주는 거겠죠. 여러분 A번 가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은 일단 그러한 요소를 받을 게 앞에 없죠. 안 되는 겁니다. A번 바로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B로 가보겠습니다. 자, H difference 이것은 바로 차이래요. 무지와 비이성적인 거의 차이래요. 여러분 얘가 나오려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지와 비이성의 차이가 나오려면요. 앞에는 무지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고요. 잘 모르는 거. 그리고 비이성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야겠죠. 이 두 개가 둘 다 나와야 무지하다라는 말도 있어야 되고요.
비이성적이란 말도 있어야 여러분 이거 다음에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시문에는요. 모른다는 얘기만 있는 겁니다. 비이성적이란 말은 없어요. 사람들이 형편없이 알고 있다는 거지. 모른다는 얘기가 이것만 있는 거지. 비이성적이라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즉, 이 얘기밖에 없어요. 제시문에는 뭐가 없냐면 비이성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B번 같은 게 나오려면 비이성적인 거랑 무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시문에는 없죠. 비이성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B번도 안 되는 거예요. A번은 서치 팩터스, B번은 비이성적인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C번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however,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더 최악인 거죠. 부적절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최악인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즉, 잘 모르는 것보다 더 최악인 게 바로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인간이래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잘 모르는 거, 여기는 뭘까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상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실 자체를. 얘는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 그래야만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C가 먼저 딱 두는 거죠. 이제 오케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잘 모르는 거랑 아예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자, 바로 여기요. One thing, another thing 뭐냐면요. 얘와 얘는 별개인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요. 어떤 걸 모르고 깨닫는 거죠. 항상 문제였던 게 깨닫는 것과요. 바로 시민들이요. 몰라요. 어떤 것을.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는 시민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랑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잘 그냥 모르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모르는데 분명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다른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필자에 말하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아예 잘 모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히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게 무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irrationality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오기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번이 가장 먼저 나오고 B번, A번을 보셔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 그러한 요소들은 설명해 준대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요소가요. 앞에 있는 요 두 가지가 되려면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과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근데 여러분 A번 가보니까 얘는 뭔가요? 그러한 요소들은 그런데 설명할 수가 있대요. 오로지 이것만을요. 항상 어떤 우리와 함께 있어 왔던, 좀 더 가볼게요. 미스 인포메이션, 전부 다 뭘까요? 그냥 얘는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애들에 대한 증가는요. 바로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디어 같은. 자, 여러분 여기는 다 뭐에 대한 얘기죠? 잘못 알고 있는, 그냥 모르는 애들이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C번은요. 둘 사이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말한 거죠. 즉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글이 아니에요. C번은 이 둘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A번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글이에요. B번을 가볼게요.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얘는요. 얘네 둘 사이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C번도요. 얘네 둘 사이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그냥 모르는 거랑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랑은 다르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어때요? 같은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C 다음에 뭐가 올까요? B가 오는 거죠. 왜? 같은 소재는 묶어주니까. 여기는 이 둘은 별개다. 둘 사이엔 차이가 있다. 같은 소재죠. 여러분 C 다음엔 B가 이어지는 거고 A가 연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정답은 CBA가 되는 거고요. 정답으로 가시면 5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은 소재끼리 묶어준다. 이제 가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를 읽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너무 몰라요. A번 가보세요. 그러한 요소는 없어요. 지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무지와 비이성적인 건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 A번에는 제시문에는 비이성적인 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뭔가를 비교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얘네가 나오려면 이 둘을 비교해야 돼요. 그 비교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인간들이 있고요.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인간이 있는 거죠. 라고 두 개를 구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소재가 둘은 별개다라고 말하는 소재가 둘 사이엔 차이가 있다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C 다음에는 B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와주면 되겠죠. 정답은 CBA. 그래서 5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여러분 순서 배열은 이렇게 같은 소재끼리 묶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소재를 가지고 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38번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제 38번은 여러분 문장 삽입이 나왔어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문장 삽입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시문을 봐야겠죠. 제시문을 보고 앞뒤 내용을 추론해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추론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EBS 수능 실강 같은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원칙만 다시 한번 적을게요. 여러분 문장 삽입을 풀 때 꼭 아셔야 되는 거, 바로 이 제시문, 이 보기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혹은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점이에요. 요 원칙만 일단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를 보시면 돼요. 요 원칙은 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제시문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혹은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A번에 대해 쭉 말하다가 여기에 대해 쭉 말하다가 갑자기 B를 말하는 거,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까지를 A를 말하고요. 갑자기 다음부터 B가 나오는 거,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제시문은 이 원칙을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내시는 게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꼼꼼한 해석이 아니라 소재를 잡아내시면 돼요. 갑자기 바뀌는 점을 잡아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추론하는 연습을 또 한번 해볼게요. 38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문장 삽입이 좀 어렵긴 했어요. 자, 제시문 먼저 볼게요. 더욱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더욱이 moreover, 자, in addition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게다가라는 말이죠. 자, 게다가라는 말은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A가 있고 뒤에 B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관계가 나오는 걸까요? 이 B 내용에는요, A랑 같은 소재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정우성은 잘생겼다. 게다가 연기도 잘한다예요. 소재는 바뀌지가 않아요. 소재는 정우성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다만 얘기는요, 잘생겼다는 얘기에서 연기 얘기로 바뀌는 거죠. 내용만 달라져요. A와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 일단 앞에를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는 일단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이런 18세 이상의 어떤 미국인들의 절반이라고 되어 있죠. 절반 이상.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뭔가 미국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소재가 안 바뀌는 거예요. 미국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미국인 얘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국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번 더욱이 또 다른 미국인들이 이런 행동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소재는 미국인으로 똑같죠. 소재는 미국인으로 똑같은데 행동이 달라진다는 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요걸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걸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앞의 내용은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18세 이상의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점을 얻어내는 겁니다. 다양한 트랜스퍼 프로그램으로부터요. 자, 거의 지불하지 않으면서요. 어떤 세금도요.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미국인에 대한 얘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떻게 가면 될까요? 앞에가 미국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지우시면 돼요. 미국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인들의 행동만 찾는 거죠. 앞에를. 요 생각으로 여러분 지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미국인들의 행동, 사람들의 행동이어야 돼요. 자, 재정 적자와 정부의 빚은 급증했다는 거죠. 이런 경기 후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앞에가 미국인들의 행동 얘기가 아니죠. 1번 지우시면 됩니다. 같은 소재와 다른 내용, 이렇게 큰 힘이 발휘해요.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자, 2009년도부터 10년도 사이에 거의 40%의 지출이 바로 대출에 의해 만들어졌대요.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의 행동이 아니죠. 정부의 행동이죠. 지우시면 돼요. 자, 거대한 발견이, 거대한 어떤 재정 적자들 밀었다는 거죠. 부채를요. 수준으로요. 보여지지 않았던 수준이죠. 바로 뭐 이런 2차 대전 이후로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의 행동 얘기가 아니라 정부 빚 얘기죠. 계속 지우시면 돼요. 이게 그냥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자,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자들, 베이비 부모 은퇴자라고 하는 미국인이 나왔죠. 사람들. 이 10년 안에 이 은퇴자들은요,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로 더 높은 지출 수준을요, 더 크고 더 큰 적자를요, 사회적인 시큐리티와 바로 메디케어에 있어서 더 큰 적자를 의미한대요. 여러분, 은퇴자들의 행동이 나왔죠. 그럼 미국인들의 행동이 나온 거죠. 그럼 이제는 더욱이가 나올 수 있겠죠. 은퇴자들이 이렇게 더 많은 소비를 할 거예요. 더욱이 18세 이상 애들도 이런 걸 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여기는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뒤에 얘기를 볼게요. 모든 요소들은요, 바로 이것을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거죠. 성장을 어렵게 만들 거래요. 여러분, 여기 5번 앞에 얘기가 누구 얘기가 아니죠. 미국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미국인 얘기가 앞에 있는 게 뭐밖에 없죠. 미국인 얘기가 앞에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4번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모어오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소재도 미국인이어야 돼요. 미국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요. 더욱이 또 다른 미국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미국인들의 행동이 나와 있는 게 뭐밖에 없죠. 여러분 4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시키면 되는 게 바로 이 다음에 이 all of these factors예요. 이러한 요소들. 여러분 이러한 요소가 되려면 2개 이상이 필요하겠죠. 2개 이상이 필요한데 이거 1개밖에 없죠.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대명사들은요. 오케이, 미국인 얘기가 4번밖에 없네. 근데 4번 뒤를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이라고 돼 있네. 근데 분명히 얘는 이거 1개밖에 없네.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 바로 4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18세 이상 애들이 바로 돈 안 내고 그런 걸 누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 18세 이상의 미국인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se factors까지 받아주려면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되는 거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풀었죠. 모어오버를 보고 나서 앞에는 미국인들의 행동이 있겠네 라고 봤더니 1번, 2번, 3번 전부 다 앞에가 미국인들의 행동 얘기가 아니었고요. 미국인들의 행동이 앞에 있는 게 4번 앞에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찍으시면 되고, these factors를 받아주기 위해서라도 1개가 더 필요하겠죠. 정답은 4번으로 밖에 못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장 삽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 그럼 여기는 뭐로 보면 될까요? 끝점으로 보시면 돼요. 2개의 소재가 나오고 이 2개를 바로 종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점이 되는 거죠. 뒤가 결론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 아니면 그 소재가 끝나는 점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인 얘기만 찾다 보니까 얘밖에 없는 거죠. 요 연습이 숙달되시면 이제 시험장 들어가셔서는요. 왠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은 맞아야 되는 유형이에요. 해석을 정확히 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수가 없어요. 좀 까다로울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연습을 저랑 같이 계속해보는 훈련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 문제풀이법도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정답은 4번 되는 거고, 저는 바로 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틀렸죠. 자, 이제 이거를 어설프게 근거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끝점 아니면 시작점. 자, 가볼게요. 우리는 맡겨졌대요. 가르치도록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가치와 태도와 기술과 정보를요. 세상에 대한 가치와 정보와 태도와 기술을 가르치도록 맡겨졌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뭐가 나니까요? 우리가 뭔가 가르쳐야 되는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딴 얘기를 쭉 하다가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 정답이 되겠죠. 이어지면.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그래도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에릭스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우리가 성인에 도달할 때요. 어떤 몇몇 어떤 물리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자극들이요. 야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이런 능력들을 야기하는 거죠. 자, 이 태도의 중심적인 요소는 바로 욕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욕구가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욕구가 생긴대요. 여러분 뒤에 얘기가 가르치는 얘기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되는 건요. 가장 명백하고요. 가장 편안한 기회라는 거죠. 이 욕구를 시행하기에. 여러분 누군가를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겁니다. 뒤에가 그런 얘기를 찾는 거예요. 2번 뒤로 가볼게요. 자, 에릭스는 믿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타고난 욕구의 출현이에요. 가르치는 욕구의 출현. 여러분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뭐가 나오는 거죠? 가르치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죠.
그럼 여러분 얘보다 앞서서 이 가르치기에 부여받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욕구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2번부터 되는 겁니다. 2번 뒤부터. 근데 그 앞에 가르치게 된다라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2번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뭔가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될 것 같죠? 자, 근데 실제로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뒤로 3번 뒤로 가볼게요. 여기로 많이 가세요, 정답을. 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욕구를. 여러분, 실제로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거죠. 가르치는 욕구가. 3번 뒤에가 실제로 가르치는 행동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찾는 건 근데 뭐냐면, 맡겨지는 거죠. 가르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3번 뒤에는요. 가르치는 행동 얘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이 욕구를 알게 된다는 현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3번이 그래서 안 돼요. 3번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행동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진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욕구를 알게 되는 얘기예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제시문이 시작점이라면 이 제시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지만 우리는 이 욕구를 알게 돼요. 바로 번식의 어떤 가능하다라는 것의 사건이요. 합쳐질 때입니다. 이런 참여하는 거죠. 이 관계에 특히 확립하는 겁니다. 이 어른들의 패턴, 사는 패턴이요. 가정하는 거죠. 직업, 책임감의 가정.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욕구를 알게 되는 거래요. 이제부터는 뭘 찾는 거냐면 뒤에가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찾는 겁니다. 자, 에릭슨에 따르면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욕구가 있다는 거죠. 필요로 되어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존하는 다른 사람이죠. 우리의 지식과 보호와 안내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는 아직까지는 어떤 얘기죠? 가르치는 행동이 아니라 가르치는 현상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이런 욕구를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런 욕구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즉 욕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죠. 욕구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4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을 볼게요. 자, 여러분 맡음으로써 책임감을 바로 주요한 케어 기여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한대요. 여러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알게 된다. 여기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 하는 거죠? 행동 얘기가 나온 거 맞죠?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욕구를 깨닫게 되어가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이 제시문부터는 가르치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5번 뒤에 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가르치는 욕구를요. 이제는 욕구를 표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작점이 5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냥 가르친다만 찾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는 가르치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3번, 4번은요.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온 게 아니라 가르치는 욕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얘기지 행동에 옮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시문 다음에 나오려면 가르치는 거를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행동에 옮기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5번 뒤에 나와요. 5번 뒤에 우리가 표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행동에 옮기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작점이 몇 번? 5번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글이 시작점이라는 거, 제시문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라는 것만 잡아내도요. 가르치는 행동만 찾아도요. 정답은 5번인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간다는 게 이런 거니까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해설 강의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풀고 있죠. 해설 강의의 마지막. 자, 여러분 41,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골 때리죠. 이 41, 42번 문제가 골 때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어휘 문제가 또 나왔어요. 보통 여기는 41에 빈칸이 나오는데 빈칸이 안 나오고요. 어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자, 장문 어휘도요. 단일 장문 어휘도요. 결국 29번에 아니면 30번의 어휘 문제랑 똑같이 푼다고 적어두세요. 똑같이 푼다라고 적어두시고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통일성과 논리성을 똑같이 잡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 문장 간의 연결관계를 따져가면서 통일성과 논리성을 따지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뭘 고려하는 거죠? 반대 어휘. 다시 한번 밑줄 치는 거 보시면 이 반대말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반대 어휘에 집중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반대 어휘를 설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반대말 이거 아닐까를 잡아가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41, 42번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커플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보여질 수 있대요. 개발하는 걸요. 일련의 구성관계를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바로 뭘 개발하는 거냐면요. 이것이 얼마나 유사한지입니다. 아니면 다른지예요.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본다는 거죠. 그래서 커플이 형성되면서 뭔가가 발전돼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커플의 초기에 어떠한 노출은 포함한데요. 그들이 형성하는 걸 포함하는 거죠. 바로 이 구성관계를요. 얼마나 많은 유사함을 그들 사이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가족들 사이에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즉 처음에 형성이 되면요. 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사점들이 있는지 가족들 간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글은 어떤 글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커플 형성이죠. 커플 형성.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간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먼저 공통점을 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볼게요. 자, 그들이 각각이 기억할 것은요.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거죠. 선택적. 그들이 기억하는 내용은 굉장히 선택적인 거예요. 잡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작되는 겁니다. A번. 조작된대요. 여러분 조작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작되지 않는 정확한 건지예요. 즉 조정되는 건지 편집되는 건지예요. 컬러드가요. 그들의 가족의 이런 것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들은요. 그들이 기억할 것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가족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가 바뀌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가족 간의 유사성을 보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있대요. 그들이 서로에게 말함으로써 서로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편집된 이야기들,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에디티드 이미 편집된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하는 게 되는 거고요. 편집이 여기 있는 컬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컬러드가 맞는 거예요.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말하면서요. 바로 두 번째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건데 뭐냐면요.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서로에게서 들은 것들이 다시 해석되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각각의 가족들, 이 시스템 안에서 각각의 가족들 내에서 해석되는 거죠. 여러분 해석되는 건지 해석이 안 되는 건지인데 당연히 해석되는 거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잡아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어휘 문제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서로가 만나요. 서로가 영향을 받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족의 영향을 받았죠. 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만났어요. 형성이 됩니다. 서로를 파악해 간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종류의 메모리들이죠. 그 또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말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요. 바로 얘네가 뭐가 되냐면 쿠킹팟이 된대요. 그 커플의 새로운 컨스트럭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서로가 각자가 가족의 영향을 받은 편집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억하는. 그리고 둘이 만납니다. 둘이 만나요. 둘이 짬뽕 돼가지고요. 새로운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영향받았던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한 사람은 파트너는요. 여러분 기억할 거래요. 여러분 기억할 거다가 앞에 어떻게 있었죠? 한 사람이 기억할 것들은 선택적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돼 있죠? 랜덤리는 여기는 무작위로죠. 여러분 무작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선택하는 건지를 따져야 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파트너가 기억하는 건 무작위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라고 돼 있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무작위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말을 쓴 겁니다. 여기를 selectively로 바꿔야 돼요. selectively로. 정답은 C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줄친 걸 보면서 반대말을 가정하고 가는 거 혹시 반대말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 바로 어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무작위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라고 앞문장에 있죠. 여러분 정답은 randomly가 되는 겁니다. 아니라 selectively가 돼야 되는 C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가볼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기억의 일부가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전략으로요. 협상에서의 전략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봤을 때 결국 이런 거죠. 사람들은 형태적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이야기들이 형성이 돼요. 이런 걸 기억을 합니다. 서로가 만나요. 각각 이걸 가지고 서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커플이 만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은요. 가족에게 영향을 받은 어떤 편집된 이야기가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은요. 각각 가족에게 영향을 받은 편집된 이야기들이 서로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만나요. 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여러분 커플이 만나는 거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또 만들어지는 거 요게 되겠죠. 여러분 제목으로 가면 이 두 개를 담은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더 안 봐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차피 다 예시예요. 예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답을 찍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41번으로 가서 커플이 있어야겠죠. 커플이 만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각각은 서로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걔네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커플의 진정은 아니죠. 한 커플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가 핵심이에요. 자, 커플을 형성하는 거, 재구성하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를 재구성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재구성한다 좋겠죠? 아주 좋아요. 2번. 자, 가족 리유니언의 어떤 가족 자체를 재구성하는 거 아니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재구성하는 것도 아니죠. 커플들이 만나면 생기는 거예요. 커플 문제를 벗어난 게 아니라 커플끼리 만나면 생기는 일들이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자 랜덤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랜덤리라고 쓴 3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번으로 찍으시면 되는 반대 어휘를 잡고 가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저는 9월달 평가원 해설가는 끝낼 거예요. 그래서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약간 빠른 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은 문제풀이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풀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풀이 강의랑 파이널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풀이법들을 체화시키셔야 됩니다. 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신감 있게 답을 찍어야 여러분들 정말 영어는 원하는 점수를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저는 토요일 밤까지 남아가지고 찍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저도 모든 걸 걸고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까지 가서 정말로 끝까지 간다는 게 뭔지를 느껴보고 그걸 통해 이룬다는 건지를 느껴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도 해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런 수험생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니까 저랑 같이 그렇게 좀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듣느라 고생했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로 가서 열심히 강의를 찍을 거니까 여러분 고생했고요. 저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